안녕하시하, 버추라 크리터시합니다. 오프닝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첫 자막부터 갑자기 한자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 한자를 통해 문해력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레벨업 한자력, 이번 시간의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인 만큼 극강의 난이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자막을 국한문 혼용체로 바꿔봤습니다. 동시에 이게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 먼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한글만 사용하는 우리말의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둘째, 한글과 한자가 섞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국한문 혼용체의 역사부터 되짚어 보도록 하죠. 훈민정음이 반포된 15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국한문 혼용체, 아주 처음에는 한문이 주가 되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의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한글이 주가 되는 국한문 혼용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옛날 신문들을 보면 중요한 단어는 모두 한자로 표기했습니다. TV 방송에서도 80년대 말까지 한자를 즐겨 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한문 혼용체가 사라졌냐고요? 전혀요. 한자를 기호처럼 사용하거나 비속어 가림용으로 한자를 쓰는 등 국한문 혼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해력 논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소리에 다른 뜻을 갖는 동음의어입니다. 한글로만 적으면 그 속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자를 함께 쓰면은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미리 한자 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지금 한글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한글과 한자가 섞인 낱말과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한문 혼용체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주장과 한글로만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한문 혼용 측에 있는 한국어 문해의 주장에 따르면 동음의어 문제를 줄일 수 있고 한자 무지로 인한 언어 파괴 현상을 막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옛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가 쉽고 한자만의 우수한 조어력, 즉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글 전용 측에 있는 한글학회의 주장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으로 한글로 빠르게 검색해서 의미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동음의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한글만으로도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어의 뜻을 알아낼 수 있고 한자 자체보다 한자음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요즘은 기존 한자 표기 대신에 중국어 표기로 대체되고 있으니까 한글만 쓰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주장들이 많은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나무 위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한글만 사용하는 우리말에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둘째, 한글과 한자가 섞인 글, 즉 국한문 혼용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다가 질문 하나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셋째, 국한문 혼용체가 문해력 논란의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레벨업 한자력 영상에다가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이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제가 한자를 배우고 써야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한자로 써진 한자어를 한글에 대응시키면 엄연히 한국어인 대다수의 한자어가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자는 글을 쓸 시에 독자를 고려하고 쓰도록 하고 독자들도 열려있고 배우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순우리말에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온 단어를 과도하게 차용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구한말의 한문투의 문어와 대중적인 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낍니다. 결국 언어는 문어와 구어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지 지적 허영심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자 교육을 실행해 한자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되 국한문 혼용체를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 레벨업 한자력을 준비하고 대본을 쓰고 진행까지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한글을 그냥 글자 자체로만 보는 습관에다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한자가 내가 정확한 뜻을 알려줄게 하고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말의 70% 이상은 한자어입니다. 당연히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꼭 국한문 혼용체를 써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댓글을 쓰신 분의 말씀처럼 한자 공부와 함께 한자어 분석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학교 국어 시간에 해준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한자와 같이 써야 한다면 저는 국한문 병용체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용체는 한글로 된 단어 옆에다가 괄호를 열고 한자를 같이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중요한 단어만큼은 옆에 한자를 덧붙여서 정확한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관련된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괜찮은 댓글에다가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쉼없이 달려온 레벨업 한자력 드디어 모두 끝났습니다. 한자와 문해력과 관련한 3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자를 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서로 틀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과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자막에 나온 모든 한자를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여러분의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레벨업 한자력 1장부터 정주행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레벨업 한자력은 여기서 끝나지만 채널시아의 다양한 콘텐츠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자력을 높여 보세요. 고맙습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시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